당신은 퇴직 다음 날 몇 통의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퇴직한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년 퇴직 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30년 넘게 맞춰두었던 알람을 처음으로 껐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여전히 새벽 6시에 깨어났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토록 질긴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이 휴대전화를 향했습니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업무 지시, 보고서 요청, 아니면 최소한 팀원의 안부 인사라도. 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퇴직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건배 메시지 몇 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이미 몇 시간 전에 뚝 끊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앉아 커피를 끓였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집 안이 그토록 조용하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끝나도록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된 동료 몇 명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답장은 왔습니다. 잘 쉬세요. 건강하세요. 나중에 한번 밥 먹어요. 그 말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모두 따뜻하고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부서를 이끌었고 결제를 올렸고 사람들의 이름과 생일과 성격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직함 하나로 수십 명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하러 왔고, 누군가 부탁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그냥 자리에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명함 한 장이 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방식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입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해는 평소처럼 졌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세상 안에 이제 나는 없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제 직함과 역할, 그리고 타인의 필요에 기대어 나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자 나 역시 흐릿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나날이 이어지자 저는 천천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이 듣고 싶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이,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부하 직원들의 존경이 필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많은 선택들이 사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좋은 직함을 갖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그 직함을 달고 다니며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었던 것도 그 성과를 인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심히 사는 것이라 불렀지만 어쩌면 그것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갈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서 온다. 그리고 그 욕망 중 가장 끝이 없는 것이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그림자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착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을 포장한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고. 그때까지 저는 고독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피할 수 없이 주어진 이 고독 앞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실패의 증거처럼 여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연락이 끊긴 사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것이 마치 삶의 패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처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관계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때 절친이라고 부르던 회사 동기, 함께 밤새워 프로젝트를 했던 팀원들, 술자리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던 후배들, 그들 중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다음엔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솔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대부분 역할이 만나는 것입니다. 부장과 과장이 만나고, 기획팀과 영업팀이 만나고, 결제권자와 실무자가 만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진짜 우정이 싹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행운이지 직장 관계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 서로의 이름을 잘 안다는 것이 곧 진짜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함 없는 나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나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오랜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재직 시절엔 자주 어울렸고 서로 집에도 놀러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편하게 쉬시겠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 속에 이미 저는 현역이 아닌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쉬는 분, 그것이 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새로운 위치였습니다. 인맥과 관계는 다릅니다. 인맥은 이해관계로 이어진 연결이고 관계는 존재로 이어진 연결입니다. 저는 평생 인맥을 쌓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인맥이라 불렀던 것들도 함께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비극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오는 친구, 점심이 아니라 그냥 걷고 싶어서 연락해오는 사람, 내 직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수가 적다는 사실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그 사람들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서재 한쪽에 꽂혀 있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선물 받고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관직에 오를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1801년 신유박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먼 땅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유배 생활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외딴 고을에서 죄인 신세로 지내는 18년. 그것은 얼마나 처절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날들, 중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시간 동안 그가 무너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조선의 행정, 법률, 의학, 언어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작들이 모두 그 고독한 18년 안에서 쓰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딴 땅에서 오히려 가장 깊이 사유하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넓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유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지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진짜 그가 드러났습니다. 관직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있던 학자의 정수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잃은 것이 아니라 벗겨진 것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퇴직을 상실로 표현합니다. 직함을 잃었다, 역할을 잃었다,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내가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려 입었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면 춥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래 있는 진짜 몸이 드러납니다. 수십 년 동안 직함이라는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나, 직책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있던 나, 이제 비로소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직함 없이 나는 누구인가? 회사 이메일 주소 없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회의실을 채웠던 내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처음에 그 물음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었구나.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구나. 수십 년 동안 외면해 왔던 나의 이야기들이 고요한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공원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앉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자책.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저를 한번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매달리지 않겠다고, 인정받으려 매달리지 않겠다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뜸해진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나를 중심에 놓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세상의 중심에 나를 맞춰왔습니다. 회사의 방향에, 상사의 기대에, 직책의 요구에, 인맥의 필요에 나를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을 먼저 놓겠다고 관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무로 만나는 자리, 불편하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억지로 나가는 모임.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지만 예의상 유지하던 연결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니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그 대신 오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손댔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접어두었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고 그 안에서 잊고 있었던 나의 얼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이요. 그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무의식 중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그 모든 것을 오롯이 내가 결정합니다. 정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나로 사는 시작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직함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표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이름 그 자체로 서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진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 직책이 아닌 사람으로, 관계 속의 기능이 아닌 그냥 나로.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삶처럼 가장 고독했던 시간이 가장 충실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처음엔 공허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정적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채울 수 있게 된 공간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직함이 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빛날 수 있는 무언가를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품고 걷는 것, 그것이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